자, 시작해보자. 독립부터 할 거야. 독립.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살짝 떠올리고 가면은, 자, 확률 계산한 거 두 가지 형태 나왔었어. 첫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어떤 사건의 확률을 찾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야? 합사건의 확률을 찾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고. 자, 얘는 어떻게 해준다고?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사건 빼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특히 A랑 B가 배반이면 배반이 뭐였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A 합집합 B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확률의 곱셈 정리도 했었어. 확률의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뭘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했죠?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얘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곱해가지고 계산했었어. 혹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곱해서 계산했습니다.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이번 시간은 확률의 특별한 성질 한번 해볼 거야. 독립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독립. 자, 확률에서 독립이라는 거는 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냐?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럼 독립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겠어? 오케이. 뭘 끄덕끄덕이 모르겠지. 그치? 몰라. 잘 모르겠어. 뭔 소린지. 그치? A랑 B가 서로 영향을 안 주는데 뭐지 저게? 그치?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한번 이 녀석을 정의를 할 거야. 자,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는 거를 확률이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그치?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는 거를 확률이 서로 독립이다. 확률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 자, 그런데 이렇게 따져주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B 바 A가 P, B 나왔어? B 바 A 여기 있었잖아. 그치? 얘가 P, B가 된다고. 오케이? P, B가 된다고. 자,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 그냥 곱하기가 된 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확률의 정확한 정의가 뭐라고? A랑 B가 서로한테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확률의 독립이야. 그래서 원래 정확한 정의야. 자, 그런데 애매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 국어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뭐라고? 어떤 의미라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어. 라는 게 확률이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얘기야. 그치?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셈으로 쪼개주는 거를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 완성할 거야. 특히 A랑 B가 독립이면 B의 A 교집합 B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그냥 곱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실제로 교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특히 두 사건이 독립이면 이렇게만 계산해 줘도 돼.
이제 반대로 이렇게 계산되면은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 그래서 어디 보자. 책에 요것만 나와 있어. 자, 67페이지. 노란색 박스 칸 돼 있는 데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독립 밑에 식 있네. 이 두 번째 줄에 저기 긴 식. 글쎄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요 식 있네. 요 식에다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요 식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글쎄. 얘가 없어. 자, 한번 해볼게. 자, 뒷페이지 68페이지 갈 거야. 68페이지에 제대로 안 적혀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고 갈 거야. 자, 이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은 A라는 사건과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야. 됐어요? 둘 중에 하나 여집합해도 서로 독립이 됩니다. 자, A와 B의 여집합도, 아니 A의 여집합과 B도 마찬가지겠지. 독립이야. 자,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하나에 대만 여집합되든 두 개 다 여집합되든 항상 독립이 됩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면. 그래서 책에다가 요거 적어놓고 가. 맨 위에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야. 막 장황하게 말로 써있는 내용이.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갈 겁니다. 하나만 증명해보고 갈게. 자,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라는 것만 한번 증명해 볼 거야. 알겠어요? 자, 증명. 할 줄로 알아야 돼. A랑 B가 독립이야. 자, 그러니까 뭘 만족할 거라고? 이거 만족할 거라고. 교집합이 곱하기로 쪼개질 거야. 자, 그러니까 P의 A 교집합 B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계산돼. 맞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이 각각 곱으로 쪼개지는지만 우리 확인하면 되겠네. 그래서 각각 쪼개지는지만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니까 어느 부분이야? 요 부분 확률 구하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맞아. 자,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 P의 A의 확률에서 P의 A 교집합 B의 확률 빼주면 돼. 맞지? 요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주면은 A 차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찾아줄 수 있어. 약간 돼요? 맞지? 자, 근데 A랑 B가 독립이 했으니까 교집합이 뭐라고? 곱하기로 쪼개질 거라고. 그래서 B의 A 빼기 P의 A 곱하기 P의 B 하고 쪼개질 거야. 알았어? 자, P의 A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P의 A로 묶어줄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P의 B 남네. 1 빼기 PB니까 이 녀석은 무슨 확률이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의 확률이야. 알았어? 그래 놓으니까 뭐야? 요 확률의 곱이랑 같아졌어. 즉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여집합의 확률로 쪼개졌네. 그러니까 A랑 B의 여집합은 독립이야. 하고 결론 낼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만 보고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판단을 못해. 항상 뭘 체크해줘야 돼? 교집합이 쪼개지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냐고. 됐어? 자, 그럼 개념 체크 1번 볼 거야. PA가 0.2, PB가 0.5 하고 나왔어. 자, P의 A가 0.2, P의 B가 0.5 나왔어. 그랬을 때 P의 A 교집합 B가
0.2로 나왔대. 자, 그랬을 때 A랑 B랑 독립이냐 아니냐. 뭐 체크하라고? 교집합의 확률이랑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같은지 체크하라고. 그래서 자, 그럼 얘는 0.2로 나왔는데 얘는 뭐 나왔어? 0.2 곱하기 0.5니까 0.1 나왔네.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럼 A랑 B는 독립이 아니야. 그치? 독립이 아니라는 걸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종속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종속. 오케이. 자, 2번 볼 거야. 2번 보면 A의 확률은 0.4 나왔고 B의 확률은 0.5 나왔어.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이 0.2 나왔대. 그치?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랑 같아졌어? 같아졌네. 그치? 그러니까 독립일 거라고. 그치? 2번은 독립하고 적어놓으면 돼. 그치? 자, 3번 볼 거야. A가 일어날 확률 뭐가 될 거라고? 3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하고 됐다고. 그치? 3분의 1이고 P에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하고 됐어. 1번에서 뭐 구하래? A바 B요, B바 A요? A바 B 구하래. 자, 그러면은 P에 A바 B 구하자. 근데 A랑 B가 뭐래? 서로 독립이래. 알았지? 서로 독립이야, 독립. 알았지? 자, 서로 독립이래. 자, 그럼 독립일 때는 조건부 확률이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 확률은 뭐랑 같을 거라고?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아질 거라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3분의 1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P에 B바 A 구하래.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독립이니까. 그치? 그래서 2분의 1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해돼? 오케이. 자, 3번 P의 A 교집합 B의 확률 구하래. 얘는 어떻게 계산해? A의 확률에다가 곱하기 B의 확률 곱하면 돼버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다. 6분의 1 하고.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랑 B가 독립. 자, 이쯤 오면은 이제 너네가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냐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 그치?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냐면은 독립이랑 배반이랑 살짝 헷갈리기 시작해. 그치? 왜? 독립이 뭐였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안 준다잖아. 그치? 근데 벤다이그램 그려보면 뭐야? A, B 뚝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B에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여. B가 A에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여. 그치? 그러니까 왠지 배반이랑 독립이랑 똑같은 얘기처럼 보여. 아니야, 근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치? 배반이랑 독립은 전혀 다른 얘기야. 아무 상관이 없어, 배반과 독립은. 그치? 배반과 독립은 아무 상관없다고. 전혀 상관없어. 그치? 오케이. 전혀. 종 자체가 달라.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치? 엮일래야 엮일 수가 없는 얘기야. 애들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해서 배반과 독립이 한 문장에 같이 나왔어. 무조건 틀린 얘기야. 그치? 배반과 독립은 한 문장 안에 쓰일 수가 없어. 그치? 뭐 그 정도는 쓸 수 있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거는 맞아. 그치? 근데 배반과 독립은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거야. 그치?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그치? 심지어 그 근처에다가 써놔. 배반이면은 무조건 종속이야. 독립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치?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야. 그치? 일부 뭐 독립이 되는 케이스도 좀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 절대로 없어. 절대로 없어. 배반과 독립은 같이 생각하지 마. 알았지? 두 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알았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하고 아예 따로 그냥 외워버려. 알았지? 따로 관련 짓지 마. 알겠지? 관련 짓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상황에서 독립이 되는지, 어떤 사건이 독립이 되는지 이제 대표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볼 겁니다. 대표 문제 1번부터 보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 3 이하인 사건을 P, 3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할 때 다음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6번 보니까
어디 보자. 주사위를 던져서 자, A라는 사건은 짝수,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 C라는 사건은 3 이하, C라는 사건은 3의 배수라고 나왔어. 자, 다음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짝수이 나왔으니까 짝수는 2, 4, 6 되잖아. 3 이하는 1, 2, 3 되는 거고 3의 배수는 3, 6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얘랑 얘랑 교집합하는 거니까 2만 나오고 B 교집합 C는 3만 나오고 C 교집합 A는 6만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면은 주사위 던졌으니까 6분의 3에서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면은 6분의 3에서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 계산하면은 6분의 2에서 3분의 1 나오고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나오고 B 교집합 C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나오고 C 교집합 A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라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기억에서 A랑 B가 서로 독립이냐? 자, 그럼 A랑 B가 독립인지 체크하는 건 뭐라고? A 교집합 B의 확률이랑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랑 같은지 체크하는 거라고. 그치? A 교집합 B의 확률은 여기선 6분의 1 나왔고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나왔고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나왔어. 곱해서 같아져? 같아지지 않네. 독립 아니라고. 종속이라고. 그치? 자, 니은 볼 거야. B랑 C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은 P의 B 교집합 C랑 P의 B 곱하기 P의 C랑 같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B 교집합 C의 확률은 6분의 1이고 자, 요거의 확률은 2분의 1. 얘의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곱해서 같아졌다. 그래서 B랑 C 독립이네. 하고. 됐어? 자, D급 볼 거야. C랑 A는 P의 C 교집합 A의 확률이랑 P의 C 곱하기 P의 A 확률이 같아지는지 볼 거야.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네. 곱해서 같아지는 거 맞네. 그래서 C랑 A도 독립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항상 이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이 곱하기로 빠져나가는지. 두 사건이 영향을 주네 안 주네 그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예를 들어서 B랑 C가 지금 서로 독립이래 지금. 3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이랑 3의 배수 나올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 그치? 그래서 3 이하가 나오는 거랑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 돼? 안 되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치? 교집합이 틀림없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치? 모르는 거야. 그치?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얘로 체크할 겁니다. 그치?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지 마. 오케이? 요거로 체크하는 거야.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그치? 항상 사건만 보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거는 못해. 이걸로 판단할 겁니다. 교집합이 곱하기로 쪼개지는지. 알겠어? 그치? 하지만 사건만 보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있긴 해. 그치? 그런 사건들은 특별하게 조금 외워둘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거 먼저 풀고 그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어디 보자. 필수 7번 보면은 자, A랑 B가 서로 독립이고 B의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2 나왔고 A 합집합 B의 확률이 9분의 5 나왔을 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독립인 상태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P의 A 곱하기 P의 B 구하는 거라서 자, 첫 번째 요식에서 P의 B의 여집합은 1-P의 B하고 나오는 거니까 걔가 3분의 2라서 P의 B가 3분의 1이네.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찾아놨어. A가 일어날 확률만 찾으면 되겠지 여기서. 그치? 자,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이니까 덧셈 법칙으로 덧셈 정리로 A 합집합 B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뺄 건데 자, 좀 전에 한 것처럼 확률을 A, B가
A, B라는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어떻게 될 거야? 쪼개질 거야. 뭘로? 곱하기로. A 곱하기 P에 B하고. 그치? 자,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이 9분의 5고 A가 일어날 확률 어딨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네. P의 A 더하기 P의 B는 3분의 1이야. 빼기 P의 B가 3분의 1이었어. 그래서 3분의 1에 P의 A. 자, P의 A 있는 거 계산하니까 3분의 2의 P의 A가 얘 넘어가니까 9분의 3이라서 빼주면 9분의 2하고 나온다. 그치? 나눠주면은 P의 A가 3분의 1이네. 그래서 2에 곱한 건 9분의 1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보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건 힘들어. 그치? 이런 연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사건만 보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냐면은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무슨 얘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2번 던졌을 때 처음에 6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져. 처음에 6의 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두 번째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확률은 달라지지 않아. 그치?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그건 독립이야. 오케이? 동전을 던진다거나. 오케이? 내가 처음에 앞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앞면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동전을 던진다거나 화살을 쏜다거나 처음에 갑이라는 애가 명중했다고 나서 뒤에 쏘는 을이 막 긴장해가지고 명중 확률이 달라져? 그거 아니라고 볼 거라고. 알지? 갑 따로 을 따로. 알지? 너 따로 명중 확률은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 알지? 얘가 명중했다고 해서 얘가 긴장해서 명중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케이? 걔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알지? 독립적으로 일어나. 그리고 뭐야? 화살을 쏜다거나 자유투를 쏜다거나 페널티킥을 찬다거나. 알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독립입니다. 오케이? 주사위, 동전, 뭐 이런 뭘 쏘는 것들, 그치? 쏘는 것들 전부 다 독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면 필수 8번 가보자. A, B 두 사람이 마라톤 완주할 확률이 각각 0.8이랑 0.6 됐어. 자, 그럼 마라톤 완주할 확률이 A가 완주했다고 해서 B가 막 긴장해가지고 중간에 다리 접지를 거야? 아니잖아. 그지?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치?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날 거야. 자, 그래서 A가 완주할 사건을 A라고 하고 B가 완주할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알려준 거는 A가 일어날 확률이 0.8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6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리고 A랑 B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1번은 구할 거야. A와 B 모두 완주할 확률을 구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A랑 B가 모두 완주할 겁니다. A랑 B가 모두 완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B에 A도 완주하고 동시에 B도 완주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A랑 B는 독립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 그냥 곱해버릴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0.8 곱하기 0.6 해서 6, 8에 48, 0.48 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자, 두 번째.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 못할 거야.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 못했대. 그럼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야? P에 A가 완주할 사건이고 B가 완주할 사건이니까 A는 완주했고 B는 완주 못했어. B의 여집합.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치? A는 완주하고 동시에 B는 완주 못했다. 그치? 그럼 아까 좀 전에 했었네. A랑 B가 독립이면 뭐도 독립이야?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곱하기로 쪼개질 거라고. A 곱하기 B의 여집합하고. 알겠어? 자, 그럼 이 녀석은 A가 완주할 확률이니까 0.8. 얘는 B가 완주 못할 확률이야. 그럼 몇이요? 1에서 0.6 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0.4. 48에 32. 0.32 이렇게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3번. A, B 중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 하고 했네. 자, 3번. A, B 중 적어도 한 명 완주할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치? 자, 그럼 적어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뭘 빼줬는데 전체에서 모두
완주 못할 확률 빼면 되겠지. 그렇지? 자, 확률에서 전체는 1이고 완주 못하는 거니까 A도 완주 못할 거고 동시에 B도 완주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빼주면 돼. 맞아. 자, 그럼 A랑 B가 독립이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서 1-P의 A의 여집합 곱하기 B의 여집합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1-A의 여집합은 뭐 돼? 0.2 B의 여집합은 0.4 곱하니까 1-0.08 그래서 0.92가 바로 둘 중에 한 명이 완주할 확률.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 하고 나오겠다. 이해됩니까? 그치? 자, 독립. 내용 자체는 조금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교집합이 곱하기로 쪼개진다. 이용해가지고만 푸는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다음엔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이번 시간은 독립시행의 확률 들어가 볼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자, 방금 독립에서 독립. 지웠어. 독립에서 독립. 독립은 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쪼개지는 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은 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건이 독립인데 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해도 독립이 되는데 여러 번 시행해도 아무튼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주사위를 5번 던진다거나 동전을 8번 던진다거나 그거는 각각 횟수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치? 각각 시행 횟수마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걸 이제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뭐라고 할게? 뭐랄까?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지? 4번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볼 거야. 그래서 3번 나올 확률.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확률 계산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겠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3의 배수 눈이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도 있고,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고 할 수도 있어. 맞아.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거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처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대. 한 번 시행해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 6 두 개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도 3분의 1, 세 번째도 3분의 1, 네 번째는 3의 배수 안 나왔어. 3분의 2. 그치? 자, 그런데 각각 시행에 따라서 요 확률들은, 요 사건들은 독립적으로 일어나. 그치? 자,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되겠다고. 즉,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자, 두 번째. 자, 이 확률도 계산해 볼 거야. 처음에 3분의 1, 두 번째 3분의 1, 세 번째 3분의 2, 네 번째 3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네. 그래 봤자 어차피 계산해보면 3분의 1의 세제곱의 3분의 2야. 그치?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나왔으니까 계산하면 뭐가 돼?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고 마지막까지 똑같이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럼 우리는 요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 케이스가 나눠준 거니까 싹 다 더해버리면 돼. 그치? 자, 똑같은 숫자 4개 더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4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야.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앞에 곱해진 요 4라는 숫자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줄 거야. 자,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야? 케이스가 4개로 나눠줬으니까 4라는 숫자가 나왔어. 왜 하필 4개로 나눠줬어? 3의 배수눈이 3번 나오는 자리를 내가 선택한 게 4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4라는 숫자가 나온 거야. 맞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요 4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은 총 4번 시행한 것 중에서 3의 배수가 3번 나왔어. 그 경우의 수를 찾아준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맞지? 자, 그래 놓고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 이렇게 계산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은 n번 시행해서 r번 성공했어. 그럴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P하고 나왔어. 그치? P하고 나왔어. 자, 그러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스토리텔링으로 할 거야, 이제 우리. 이제 막 공식 아무 생각 없이 적지 말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공식을 적어갈 거야. 이제 자, n번 시행해서 r번 성공했대. 성공 확률인 P는 r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인 1-P는 n-r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저 문제도 야, 4번 시행해서 3번 성공했대. 성공 확률인 3분의 1은 3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인 3분의 2는 1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 얘기하듯이 풀 거야. 이 파트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문제 몇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문제가 있어? 자, 필수 9번부터 갈 거야. 필수 9번. 자, 관역을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격선수가 4발을 썼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필수 9번. 관역을 명중시킬 확률 P가 4분의 3. 한 번 쐈을 때 명중시킬 확률인 거야. 자, 이 선수가 4발 사격을 했대. 사격했을 때 1번 3발 이상 성공할 확률,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럼 3발 이상 명중시킬 거니까 뭐 하면 돼? 3발 명중시킬 확률과 4발 명중시킬 확률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지. 그치? 자, 3발 명중시킬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몇 번 사격했어? 4번 사격한 것 중에서 3번 성공했대. 성공 확률인 4분의 3은 몇 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은 4분의 1은 몇 번 일어날 거야? 한 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치?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4번 시행해서 4번 다 성공했대. 성공 확률인 4분의 3은 4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인 4분의 1은 한 번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래 놓고 2개 더하면 되겠지? 그치? 자, 2번 볼 거야. 2번 봐주면 적어도 한 발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적어도 한 발 명중할 거 구할 거야. 적어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아닌 거 빼줄 거라고. 여기서 아닌 거는 뭐겠어? 모두 실패할 거 빼줄 거라고. 그래서 확률에서 전체는 1이고 모두 실패할 거야. 야, 4번 시행해서 한 번도 성공 못했어. 성공 확률인 4분의 3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인 4분의 1만 4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필수 10번도 봐주자. 필수 10번 봐주면 빨간 구슬 1개,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구슬을 꺼내서 빨간 구슬이 나오면 1개 동전을 4번 던지고 노란 구슬이 나오면 1개 동전을 3번 던진다. 이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빨간 구슬 나오면은 동전을 몇 번 던진다고? 4번 던지고 노란 구슬 나오면은 동전을 몇 번 던진다고? 3번 던질 거야. 그 중에서 동전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처음에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뽑는지 노란 공을 뽑는지에 따라서 동전 던지는 횟수가 달라지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구해줄 거라고. 그치? 자, 첫 번째 빨간 공 뽑을 경우랑 두 번째 노란 공 뽑을 경우 따로따로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일단 빨간 공을 뽑았으니까 빨간 공 뽑을 확률부터 곱해줘야지. 그치? 자, 그래서 빨간 공 뽑을 확률 4분의 1 곱하기. 오케이? 4분의 1 곱하기.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동전을 던질 거야. 동전 몇 번 던졌어? 4번 던졌어. 그 중에서 앞면 몇 번 나왔대? 2번 나왔대. 그러니까 4번 시행해서 앞면이 2번 나왔어. 앞면인 2분의 1은 2번 나오고 뒷면인 2분의 1은 2번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고. 오케이. 자, 또 노란 공 나왔네. 노란 공 나올 확률인 4분의 3을 곱한 다음에 노란 공 나오면 동전 3번 던질 거야. 그 중에서 앞면 2번 나올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4번 던져서가 아니잖아. 3번 던져서 동전 앞면 2번 나왔대. 앞면인 2분의 1은 2번 나오고 뒷면인 2분의 1은 1번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그래놓고 두 개 어떻게? 더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졌으니까. 자, 그 다음. 자, 필수 11번 볼 거야. 어디 보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눈이 나오면은 P를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던졌다. 나왔다. 주사위 5번 던질 때 P가 5번 던졌을 때 P가 4에 위치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잘 봐. 자, 요거. 자, 이런 형태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푸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5번 시행해서 소수가 몇 번 나와야지만 4의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소수가 나온 횟수를 R이라고 하면은 소수가 안 나온 횟수는 몇 번이 되겠어? 5-R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소수가 나온 횟수만큼 앞으로 몇 칸 갈 거고? 2칸 갈 거고, 소수가 아닌 게 나온 것만큼 어디로 갈 거야? 뒤로 한 칸을 갈 거야. 맞아. 그러니까 원점부터 출발해가지고 P가 위치하는 점은 어떻게 찾으면 돼? 소수의 개수에다가 앞으로 2칸씩 갔으니까 2를 곱해줄 거고. 맞지? 소수가 아닌 거에 개수에다가는 뒤로 한 칸씩 갔으니까 -1 곱해줘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오게 할 거라고? 4가 나오게 만들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전개하니까 2R-5 더하기 R이 4라서 3R이 9네. R이 3이구나. 그러니까 소수가 3번 나오고 소수가 아닌 게 2번 나오면 주사위 던졌을 때 4의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끝났어. 몇 번 시행했어? 5번 시행해서 몇 번 성공했대? 3번 성공했대. 그치?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2, 3, 5 해가지고. 그래서 소수 2분의 1은 3번 나오고 소수가 아닌 숫자 2분의 1도 2번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만 열심히 계산.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지 체크해보고 다음으로 갑시다.